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응급실을 폐쇄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의대 정원이 언제까지 얼마나 증원되고 또 증원된 인력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게스트 소개해 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영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무관님, 이 의대 정원 왜 늘려야 되는 건가요? 우선 기본적인 취지는 어느 지역에서나 중증 응급 환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격차도 많이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서 경북은 1.4명, 그리고 충남은 1.5명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환자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들, 뇌졸중 환자나 심근경색증 환자는 제때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적시에 치료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님, 우리나라 전문의 가운데 감염내과나 소아외과 같은 전문 분야 의사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충원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자연적으로 민간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중증 외상이라던가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이런 특수 전문 분야를 양성할 계획이고, 이 이외에도 기초과학이라던가 제약 바이오 분야의 역할을 수행할 분들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특수 분야 의사를 충원하고 미래를 위한 의사 과학자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증원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입니다. 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을 증원하고 10년간 유지한 후에 그 이후에는 다시 3,058명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현재 3,058명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10년간 연간 최대 4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정원과 관련해서 대학이 신설되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 신설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증원은 기존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의대 정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개념인 거네요. 네, 그럼 이렇게 증원된 의사는 어떤 인력으로 양성이 되는 건가요? 300명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역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배치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부족한 지역이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직원된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역 의사로 양성할 계획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100명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로 양성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50명은 의과학자 분야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의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 의사는 어떻게 선발하게 되나요?
지역의사는 일반 전형이 아니라 지역의사를 선발하기 위한 별도 전형,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학금을 50%씩 분담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서 지역의사로 선발이 된다면 그 지역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이 있고 의무복무 기간 내에서는 그 지역 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의무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되 군 복무는 제외되고 전공의 수련 기간은 포함이 됩니다. 10년간의 의무 기간이 있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지역 근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금은 환수되고 네. 면허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근거는 법률에 명시해서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2022학년도부터 의사 정원이 증원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의대 교육 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선발된 학생은 2028년부터 배출이 됩니다. 28년부터는 지역 의사를 만나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특수 전문 분야 의사와 의사 과학자는 어떻게 양성되는지 궁금한데요. 특수 전문 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는 현재 재학생 가운데 해당 분야 양성을 조건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재학생 중에서 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이후부터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다양한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라던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부족 지역에는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역 가산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은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 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추가로 지급해서 우수병원으로 이렇게 양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협의체 등을 구성을 해서 지역 내에서 잘 논의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명실 사무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의료계가 보다 건강한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